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은근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산 신호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연속 시간 신호, 어, 다시 말해서 아날로그 신호죠. 자, 아날로그 신호의 어떤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는 그 푸리에라는 기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이 연속 시간 신호를 우리가 컴퓨터나 떤 디지털 장비에서 이용을 하려고 하면 이산시간 신호로 샘플링을 하게 되죠. 이산시간 신호로 샘플링을 했을 때, 근데 이때 스펙트럼 분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 스펙트럼 분석은 어떤 기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그 주제입니다. 역시 그 푸리의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약간 변형된 푸리의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쓰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푸리의 해석 그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이 푸리에는 신호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푸리의 식이 사용이 됩니다. 자, 연속 시간 신호에서도 우리가 주기 신호일 때는요, 이 주기 신호를 분석할 때는 푸리의 급수라는 걸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비주기 신호를 분석할 때는 푸리의 변환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신호의 형태에 따라서 다른 식이 이제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디지털 이산시간 신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이산시간 신호의 분석을 위해서는 푸리에가 개발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푸리에는 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컴퓨터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교적 최근에 그 20세기 들어와서 컴퓨터가 개발된 이후로 이 푸리에 기법을 컴퓨터에서 쓰기 위한 그런 컴퓨터를 이용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 변형을 시킨 푸리에 해석법이 있습니다. 즉 이산시간 신호용으로 이제 바뀐 거죠. 자, 먼저 가장 제일 위에 있는 첫 번째 디스크리트 푸리에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는 이산 푸리에 급수라고 하는데요. 이 푸리에 급수 앞에 이 디스크리트란 말만 붙은 거예요. 요 말이요. 예, 디스크리트 푸리에 시리즈 또 이산 푸리에 급수 여기 이산이란 말이 붙었고 영어로는 디스크리트란 말이 붙었고 그래서 이거는 연속 시간용이 아니고 이산 시간용이다라는 걸 이제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용어 명칭들이죠. 물론 식도 달라집니다. 용어 자체도 달라요. 두 번째 있는 거 보면요. 디스크리트 타임이라는 말이 붙은 푸리에 트랜스폼이 있습니다. 한글로는 이산시간 푸리에 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역시 이산시간이란 말이 앞에 이렇게 붙었죠. 자, 이 방법은 이산시간 신호를 푸리에 기법으로 분석을 하긴 하는데 주로 그 이론적인 분석이나 설계나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 있는 방법은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입니다. 예, 그 2번 위에 거하고 봤을 때 타임이란 글자가 빠졌죠. 예, 디스크리트란 말만 있습니다. 이것은 이산 푸리에 변환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이산 푸리에 변환은 이 컴퓨터나 인베디드용으로 구현할 때, 즉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직접 그 분석을 할 때 어떤 장비에 들어갈 때는 바로 이 세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즉 책에 나와 있는 거는 두 번째고요. 그걸 프로그램을 할 때는 세 번째 방법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떤 게 더 중요하냐? 예, 둘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번에서 3번이 유도되어 놨기 때문이죠. 자, 식을 보시면 네, 식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자, 이 식을 뭐 다 외우고 이해하고 문제 풀고 그럴지는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단지 이제 식의 형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그 세 가지 식을 써놨습니다. 1, 2, 3번인데요. 자, 1번은 XT를 그 스펙트럼을 X 오메가를 구한다. 이거는 푸리에 트랜스폼. 네, 푸리에 트랜스폼, 아날로그 신호, 연속 시간일 때 푸리에 트랜스폼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변형하는 식은 이렇게 X 오메가는 이게 스펙트럼이죠. 이 스펙트럼을 구하기 위해서는 적분을 하는데 뭘 적분하냐면 xt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를 곱해서 적분을 한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시간 시그널을 다시 구하기 위해서는 2파이분의 1 해서 적분하고
이 x 오메가 스펙트럼이죠. 이 스펙트럼에다 이만큼 곱해서 적분하면 된다. 이게 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이 이산시간으로 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xn입니다. xn이라는 거는 이제 샘플링된 xt죠. 자, 샘플링 돼서 이산시간, 이산 신호가 된 거죠. 자, 그리고 x 오메가, 이거는 이 샘플링 된 것의 스펙트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샘플링 되기 전하고 그 후하고 다를 테니까 여기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호를 다르게 썼습니다. 오메가, 참고로 이게 오메가 소문자고요. 이게 오메가 소문자고 이게 오메가 대문자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네, 이 대문자 소문자만 바꾼 겁니다. 자, 그래서 DTFT 식을 한번 보시면, 자, 이 스펙트럼은 일단 시그마 기호가 나왔습니다. 시그마라는 것은 다 더하라라는 뜻이죠. 근데 이 더한다라는 것은 요 위쪽에 보시면 적분 기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적분이라는 거는 아주 미세하게 쪼개서 다 더하는 게 적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샘플링 된 신호로 오면서 단순하게 다 더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XT는 XN으로 바뀌었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메가가 대문자 오메가로 바뀌고 T 대신에 N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심플하게 샘플링 된 버전으로 이렇게 식 자체가 간단하게 좀 바뀐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 역변환 식도 보시면요. xn을 구하기 위해서는 2파이분의 1, 그리고 여기 적분 기호도 똑같은데요. 적분 구간이 달라졌어요.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였는데 이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만 하면 되네요. 자, 그리고 x 오메가,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식이 형태가 거의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세 번째 이 DFT를 보시면 역시 그 XN을 XK, 자, 이것도 역시 스펙트럼입니다. 자, 스펙트럼인데 약간 식이 좀 다르긴 한데요. 자, 이 스펙트럼 식을 보니까 좀 복잡하게 됐긴 해요. 네, 이게 이 DTFT에서 유도가 된 건데 일단 시그마를 보시면 차이점이 뭔가요? 자, 구간이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더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0에서 n-1까지 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xn하고 이 부분은 조금 좀 달라졌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반대쪽은 이게 적분이었는데요. 적분인데 이번엔 아예 시그마로 바뀌었죠. 예,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식의 뭐 그 유도 과정은 조금 이제 어려운 책에 보면은 다 유도가 돼 있고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이 나오는데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그 식의 형태를 한번 넣어 놓으시고요. 뭐 한번 이렇게 쭉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아, 이렇게 변했구나 정도 아시기 위해서요. 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그 DTFT하고 DFT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DTFT부터 보죠. 이 DTFT는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의 머리 글자를 딴 겁니다. DTFT. 자, 개념은 이렇습니다. 자, 원래 푸리에 트랜스폼은 연속 시간 신호, 즉 아날로그 신호에만 적용이 가능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산 시간 신호에 적용 가능하도록 이제 식을 변형한 게 DTFT입니다. 앞장에서 보셨죠? 이렇게 식 변형했던 거요. 자, 개념적으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가 있다고 하면 이 아날로그 신호는 일반적인 푸리에 트랜스폼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겠죠. 자, 근데 이걸 샘플링을 했습니다. 샘플링을 해서 이렇게 이산시간 신호가 됐습니다. 자, 이산시간 신호가 됐으면 이거는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 네, 여기 트랜스폼이 빠졌네요. 네.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개념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디스크리트 타임 프리 트랜스폼 DTFT 스펙트럼을 구해봤더니 조금 우리가 아날로그일 때 구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더라, 뭔가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잘 보세요. 자, XN이라는 게 샘플링 된 거죠.
이 샘플링된 신호의 DTFT 스펙트럼은 이게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스펙트럼을 구해보니까 이 디지털 주파수 오메가, 이 오메가가 이제 그 여기 이산 시간에 와서는 요 작은 오메가 대신에 큰 오메가 쓴다 그랬죠? 예. 이 2파이를 주기로 해서 원래 그 XT 있잖아요. 원래 거의 스펙트럼이 반복해서 나타내는 형태라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한번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게 오리지널 어 그 스펙트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XT라는 신호가 있죠? 원래의 연속 시간 신호요. 요거 스펙트럼을 구했더니 프리엔트레스폼 구했더니 이게 나왔어요. 이렇게 된 거 동그랗게. 자, 그런데 이것을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산 시간 신호를 만들어서 이거를 DTFT를 해봤더니 이게 웬일인지 똑같은 게 컨트롤 C 컨트롤 V가 돼가지고 예 컨트롤 V가 돼가지고 똑같은 게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같은 게. 이게 DTFT 스펙트럼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예, 한번 지우겠습니다. 예. 자, 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똑같은 게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DTFT 스펙트럼은 XT의 스펙트럼이 반복해서 나타난다. 그럼 반복하는 그 간격은 어떻게 되느냐? 예, 여기 나왔습니다. 2파이마다 똑같은 게 나온다. 자,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 똑같은 게 일단 같은 자리에는 하나 나오겠죠. 그리고 디지털 주파수 여기 오메가입니다. 이 오메가 축이 봤을 때 2파이에 하나 나오고 또 4파이에도 하나 나오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 2파이에도 나오고 이렇게 계속 옆에도 계속 있어요.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럼 도대체 2파이라는 게 뭐길래 2파이마다 나오느냐? 자 여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디지털 주파수 2파이는요. 실제 주파수로 환산을 하면 샘플링 주파수 FS에 해당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2파이마다 똑같은 게 나온다라는 얘기는 샘플링 주파수마다 똑같은 게 반복이 돼서 나온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똑같은 게 반복해서 나오니까 측정기라든가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에 나타낼 때 다 보여줄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만 보든지 아니면 더해서 아예 그냥 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측정기에 나타내든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든지 아니면 이렇게 반 하든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디스크리트 타임 프리 트랜스폼 요약을 해볼게요. 일단 식은 DTFT식과 인버스 DTFT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시간 영역에서 우리가 신호를 시간의 변화에 따라 나타내는 걸 보고 시간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시간 영역에서 이렇게 샘플링된 XN이라는 것을 DTFT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주파수 영역에서 반복되는 형태로 나온다. 2파이마다 반복되는 형태로 나오고 이 2파이는 샘플링 주파수 FS에 해당이 된다 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보실 것은 이 스펙트럼 자체가 연속 형태예요. 그러니까 시간 영역에서는 신호는 이산 시간 신호의 형태인데 스펙트럼은 연속이라는 거죠. 이게 DTFT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호가 연속이고 2파이마다 주기적인 함수로 주기적으로 그 원래의 그 스펙트럼이 반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DTFT 스펙트럼을 우리가 쓰려고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DTFT 스펙트럼은 좀 말씀드렸듯이 연속 형태의 스펙트럼이거든요. 이 연속 스펙트럼이다 보니까 이 컴퓨터로 처리하기가 부적합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게 연속적인 스펙트럼이라서 다 스펙트럼을 구해놓고 컴퓨터에다 저장할 때 컴퓨터에 저장하려면 샘플링에서 저장해야 되잖아요. 컴퓨터에 저장을 하려면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역변환을 만약에 계산해야 될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스펙트럼 구한 걸 스펙트럼을
다시 시간 영역, 시간 신호로 이렇게 바꾸려 하면 이 스펙트럼 자체가 연속이기 때문에 이거 계산할 때는 또 샘플링해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산시간 스펙트럼을 바로 계산하는 어떤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스펙트럼 자체도 스펙트럼도 지금 DTFT는 시간 영역에서 XN이 이게 이산인데 스펙트럼은 연속이거든요. 그쵸? 이게 좀 불편하다 이거죠. 뭐 나쁘진 않은데 불편해요. 근데 DFT 같은 경우는 똑같은 XN을 해도 이산 시간으로 나오는 이런 그 알고리즘을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필요성에서 만든 게 바로 이 DFT,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 타임자가 빠진 DFT고 그것이 바로 이렇게 둘 다 이산 시간으로 나오는 그런 스펙트럼을 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DFT를 어떻게 구했느냐? 간단합니다. 이 DFT는요, 이 DTFT의 스펙트럼 한 주기를 n개 점으로 샘플링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런 형태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이게 DTFT의 스펙트럼이에요. 연속 시간이죠. 똑같은 게 반복이 됐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샘플링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DFT. 예, 샘플링 점으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0에서 2파이 구간, 왜 0에서 2파이 구간일까요? 자, 이게 뭐 한 주기니까요. 이게 똑같은 게 반복이 되니까 또는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 구간 생각을 해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한 구간을 일단 뭐 0에서 2파이라고 하겠습니다. 0에서 2파이 구간을 n개로 샘플링 한 거예요. n개 점으로 샘플링. 그래서 점점점점 이렇게 스펙트럼이 보이게 만든 거죠. 자, 그럼 밑에 정리해 놨습니다. 0에서 2파이 구간을 n개 점으로 샘플링 하는 거예요. 스펙트럼을. 그래서 이 n은요,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뭐, 내가 10개 해도 좋고, 100개 해도 좋고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큰 값일수록 해상도가 좋겠죠. 왜냐하면 같은 구간에서 점을 더 많이 찍을수록 더 상세하게 보이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이 좌표축에서 n이라는 것은 샘플링 주파수 fs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당연하겠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 n이라는 것을 0에서 n까지라는 것은 0에서 2파이까지인데 이 2파이라는 게 앞에서 배웠던 샘플링 주파수를 의미를 한다 그랬잖아요. 샘플링 주파수가 거기에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n이라는 게 결국은 아날로그 신호의 샘플링 주파수와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이 DFT 식인데요. 그냥 한번 좀 보시죠. 예, 이렇게 0에서부터 n-1까지만 더했습니다. 왜 그래요? 네, 0에서부터 우리가 n개를 넘어가는 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한 주기를 n개만큼으로 우리가 점을 뽑기 때문에 n개 이상은 할 필요가 없어요. 0에서 n-1까지만 이렇게 하고 거꾸로 인버스 DFT도 0에서 n-1까지만 이렇게 식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익스포넨셜 이 부분이 되게 좀 복잡하잖아요. 식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심플 버전이 있어요. 심플 버전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간단하게 이제 나타낸 건데요. n을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n분의 2파이라고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앞에 식을 쓰면은 좀 더 간단한 형태로 이렇게 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의미는 같지만 우리가 좀 더 식을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w라는 새로운 변수를 정의해서 이렇게 이제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쓰는 거는 이 DFT라는 것을 사용을 하거든요. 자, 프로그램 할 때나 우리 사용할 때는. 그래서 이 DFT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요.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로 이제 쓸 때 이 DFT 뭐 장비라든가 아니면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할 때 이 세팅을 좀 해줘야 돼요. 내가 설정 값들이 있는데 그 설정 값의 의미를 지금부터 하는 내용을 잘 들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인데요. 이 DFT는 이 XN 전체가 아니고 n개의 샘플 구간의 스펙트럼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는 게 우리가 신호가 막 이렇게 이제 변해 가잖아요. 그럼 이 신호 전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거가 아니고 그 중에 일부 딱 이렇게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개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스펙트럼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전체 되게 일부인데 이것만 계산해도 되나요? 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n개 계산하고 또 옆으로 옮겨가지고 또 n개 계산하고 또 n개 계산 이런 식으로 계속 옆으로 옮겨가면서 계산을 하거든요. 이걸 굉장히 빨리빨리 하면 됩니다. 자, 아래 그 그림을 보시면은 이건 이제 주파수 분석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 그냥 이제 한 건데 여기 밑에 여기 이 부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1024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바로 n 값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n 값 설정하는 화면을 좀 더 확대를 이렇게 해보니까 숫자를 고르게 돼 있죠. 128, 256, 51 이렇게 해서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내가 이 스펙트럼을 고르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 프로그램도 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보고 싶으면 큰 값을 조금 전체적인 윤곽을 보고 싶으면 작은 값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네, DFT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자, 먼저 이 DFT의 스펙트럼 XK는 XT의 원래 스펙트럼을 n개의 점으로 샘플링해서 나타낸다. 그래서 n값이 클수록 스펙트럼의 해상도가 높아진다. 예, 당연한 얘기겠죠. 자, 이 n개를 전체 n이 아니고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이 구간, 그러니까 2파이에 해당됐던 그 구간까지를 n개의 점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이 DFT 스펙트럼 XK는 n마다 동일한 모양이 반복된다. 예, 아래 그림처럼 동일한 모양이 반복되죠. 이때 한 주기는 0에서 n-1까지겠죠. 예,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0에서 시작했고 개수로 n개니까 0에서부터 시작하면 n-1까지 와야 이제 n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계측기나 프로그램에서는요, 보통 0에서 이 2분의 n-1 구간까지, 즉 이게 다 대칭이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0에서 2분의 n-1까지만 나타내면 돼요. 그래서 이 구간만 보면 나머지는 다 이것들의 대칭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간은 0에서 2분의 n-1까지 구간을 보는 거다라는 겁니다. 더 그려봤자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안 그립니다. 자, 그리고 n은 주파수로는 샘플링 주파수 fs에 해당한다. 자, 이건 뭐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죠. 샘플링 주파수 fs에 해당된다는 거. 자, 이 그림은 이제 n 값하고 그 스펙트럼 해상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xn이라는 것을 DFT를 할 때 n을 5로 하게 되는 경우와 n을 50으로 하게 되는 경우 살펴보면요. n을 5로 할 때는 처음이 0이고 1, 2, 3, 4까지. 네. 그리고 요 다음에 있는 거는 이제 5인데 여기 이제 또 새로운 그게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새로운 카피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의미 있는 것은 0부터 4까지. 즉 n이 0부터 n-1까지. 이 경우에는 0에서 4까지가 되겠습니다. n은 5일 때요. 네. 다음에 n을 50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래 그림처럼 n 50일 때는 n은 0부터 49까지 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은 여기 반, 49, 50개니까 25개 해야 되니까 0에서 24까지 보면 되겠죠. 예. 물론 이게 이제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요. 24까지 보면 됩니다. 자, 이게 그 n 값에 따른 그 스펙트럼 해상도의 차이입니다. 좀 더 실제적인 거를 한번 보면요.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서 같은 시그널을 그 n 값을 달리하면서 한번 결과를 봤습니다. 자, 가장 작은 게 128인데요. 128일 때 나오는 모양, 즉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 0에서부터 여기 사이에 128개의 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점처럼 안 보이네? 네, 이걸 이제 보여줄 때는 점으로 보여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선을 부드럽게 이어서 보여줍니다. 네, 프로그램에서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는 128개의 점이 찍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6입니다. 조금 더 뭔가 자세해졌죠. 특히 이쪽 부분, 고주파 쪽으로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512로 하니까 좀 더 자세해졌죠. 자, 1024로 하니까 여기 뭐 없던 계곡도 생기고요. 네, 좀 더 자세해지고요. 2048 더 자세해졌죠. 4096 더 상세해졌죠. 이렇게 점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더 상세한 그런 스펙트럼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n값은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건 그냥 사용자가 설정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설정하고 일반적으로 2의 n승에 해당하는 값을 사용을 합니다. 즉 2의 n승이라는 것은 2의 1승, 2의 2승 뭐 이런 것 있잖아요. 2의 3승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예를 들어 128 같은 경우는 2의 7승이고요. 256은 2의 8승, 512는 2의 9승 이런 식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을 이 DFT를 식을 계산을 할 때는요. 여기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계산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 DFT를 계산하는 그 계산 알고리즘 이름을 우리가 FFT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이 2의 승수를 사용하면 좀 스피드업이 돼요. 빨리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 하는 거하고 128개 하는 거하고 100개보다는 128개가 더 빨리 계산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2의 승수를 사용하는 게 뭐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앞에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 DFT로 볼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는 0에서 샘플링 주파수의 2분의 1까지이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0에서부터 n-1까지 점이 찍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n-1이 여기 n-1 다음에 n이 있겠죠? 이 n이라는 게 샘플링 주파수에 해당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fs.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타낼 때 0에서 이거 반틈 2분의 n-1까지만 나타내면 이것은 대략 2분의 fs 약간 이제 한 칸 차이는 있지만 샘플링 주파수의 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DFT를 사용해서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은 가장 낮은 주파수는 0Hz부터 가장 높은 주파수는 샘플링 주파수의 반까지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신호를 XT를 샘플링 주파수를 1000Hz로 1kHz로 샘플링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DFT를 해서 보면은요. 이 화면 컴퓨터 화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뭐 그래프 스펙트럼이 나오겠죠. 자, 그럼 가장 왼쪽은 0이 되는 거고요. 가장 오른쪽은 샘플링 주파수의 반. 샘플링 주파 반이니까 이 경우에는 1kHz의 반이니까 500Hz겠죠. 가장 큰 쪽은 500Hz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1000Hz의 그 스펙트럼을 보고 싶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샘플링 주파수를 더 높여야죠.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했던 내용 마지막으로 마무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표로 만들었는데요. 이 푸리에 스펙트럼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죠. 먼저 일반 푸리에 트랜스폼은 연속시간 신호를 대상으로 하고 스펙트럼은 비주기 연속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XT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스펙트럼은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DTFT라는 것은 이산시간 신호를 대상으로 하는데 주기적인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고 주기는 이 샘플링 주파수마다 즉 이제 2파이마다 나오게 되고요. 이것은 스펙트럼이 연속인 형태이므로 이 디지털 처리에 부적합한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림을 보시면 이 XN을 DTFT를 하니까 X오메가가 나왔는데 연속 형태로 반복이 되는 연속 형태로 주기적인 신호가 스펙트럼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개량한 게 이제 DFT인데요. 이것은 이산시간 신호 역시 대상으로 하고 주기적인 이산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역시 주기는 FS 2파이가 되겠고요. 이건 DTFT 스펙트럼을 샘플링한 형태이고 디지털 처리에 적합합니다. 자, 바로 XN을 해서 XK를 구했죠. 물론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이 부분만 내가 사용을 한다. 네, 0에서 2분의 n-1까지만 사용을 하고 이것은 0에서 2분의 fs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요 뒷부분 내용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이 장의 내용 잘 이해하셔야 되니까 혹시 이해 안 되셨던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강의를 듣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DFT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